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애플, 테슬라 미친 듯이 올랐죠. 월가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애플과 테슬라, 이 빅테크 위주의 증시 상승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칼럼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리 선생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도 가끔 한국 증시는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인가 여기 예. 피드민에 나오고 예, 미국 증시는 살짝 하락했는데 한국 증시는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그 19 확산세 그거와 이제 어우러져 갖고 더 공포를 느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보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사실 쏟아냈고, 그러니까 뭐 19 한국에 이게 뭐 세컨드 웨이브냐 이런 걱정에 그러면서 갑자기 신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의 3% 넘게 폭락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 틈에 또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틈에 배우는 게 신용 함부로 쓰다가 큰일 난다. 이걸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고객방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증시의 그 ETF 중에 코루라고 있어요. 코루, 예, KO, RU, 예. 그 3배짜리인데, 그 회원들한테 그거 사자. 지금 코루가 그때 12%나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일제히 그거 사갖고 아마 한 5% 정도 뭐 오늘 뭐 금요일날 팔았다 할지라도 5%는 하루 만에 먹었을 거예요.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안 판 분들은 이제 다음 주로 가면 조금 더 개인할 수 있죠. 예. 자, 이제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어요. 액면분할한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의 상승, 다른 건 모르겠다. 그냥 한마디로 애플이, 금요일만 해도 애플이 혼자 다 끌어올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 애플이 5% 넘게 상승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원래 비싼 주식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니까 애플이 가장 비싼 주식이니까 올랐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시총이 높은 주식 올라가면 또 리딩을 하니까 시총의 1위는 또 애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이 애플 뭐 당연히 회사 좋고, 이제 조만간 5G 아이폰이 나오면 뭐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실제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제 슬슬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상승 아닙니까? 네, 제 아무리 뭐 초우량주,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애플이라 할지라도 이번 상승세는 너무너무 과열된 거다. 이제 이런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증시가 어떤 주식이 어떤 호재를 만났을 때 상승을 해도 보통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 이 두 회사의 지난 한 달치 차트를 펴보면요. 거의 50도, 60도 각도예요.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 자체가 이제 그 총 시총이 2 트릴리언 달러 됐잖아요. 예. 워낙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애플 한 개가 다우존스를 그냥 200포인트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승세가 아니고 이 스플릿 때문에 그 스플릿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효과, 그거를 지금 선반영해갖고 모든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갖고 밀어 올린 거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실제 이제 이 날짜가 이제 8월 26일과 30일 그 안에 이제 스플릿 해갖고 31일부터는 스플릿한 이제 주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애플이 이제 4대1로 스플릿 해갖고 뭐 125불짜리 됐고 테슬라가 5대1로 스플릿 해갖고 400불짜리로 됐어요. 근데 이미 주식을 많이 하고 이 펀더먼탈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이게 진짜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월가 분석가들도 이거는 unsustainable한 이게 이제 스탁 프라이스다. 아무리 애플과 테슬라의 그 포워딩 그 가이던스가 좋다 할지라도 그거를 대입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이게 차이가 너무너무 벌어져 있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프라이스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근데 실제로 바닥에 있는 그 보통 우리가 로빈후드의 초보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애플 주식이 500불하고 테슬라가 2000불 하던 게 어느 날 딱 보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테슬라가 400불하고 애플이 125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달려들어가고 또 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식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은 이미 이게 선반영해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스플릿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 실행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게 웬 떡이냐고 다시 또 달겨들 수 있죠. 그러면은 스플릿 실행한 이후에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이 두 회사가 너무너무 이 증시 인덱스 자체를 너무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다른 악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악재라도 이게 동반 수반된다고 그러면은 증시가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칼럼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오냐 이렇게 보면 빅테크들 오르는 거 오케이, 오르는 거 좋다. 그런데 건강한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도 같이 따라가줘야 이들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이건 은행주를 비롯한 에너지들은 시가총액이 평균 30에서 18%로 떨어졌고 다른 이 빅테크들은 뭐 시가총액이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거 이건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 나오던데요. 그렇죠. 버블도 엄청난 버블 지금 이 두 회사 주식만 보면은 엄청난 버블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펀더먼털에 기초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으면 이게 건강한 모습인데 스플릿 한다는 그 효과 오로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회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비교적 그 초우량주나 우량주 이런 기술주들이 동반 키 높이 맞추기 효과로 해갖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나스닥 이 인덱스는 진짜 수직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걱정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발을 다 뺐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로 해갖고 발을 다 뺐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는 더 쫓아가기는 진짜 위험하니까 현금 비중을 최대로 이제 늘려라 이렇게 권고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사실 닷컴 버블이나 80년대 에너지 버블 보면 사실 닷컴만 붙으면 다 올라가서 정말 초대형 버블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주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플, 테슬라, 빅테크 5 5개가 끌고 가는데 이렇게 완전히 좋은 기업들이 버블 형태를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로빈후드에 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진입하는데 문제는 그들은 주식은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컬럼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로빈후드의 그 어카운트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진짜 뭐 숏도 모르고 오로지 바이, 롱 사이드에 바이만 하는 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차트도 볼 줄 모르는 분들. 그래서 이게 현재 이 가격이 이 P 레이쇼가 이게 터무니없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대명사로 이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로빈후드 그 증권회사 앱에 소속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미국 전반에 그 맘 앤더 팝 이렇게 엄마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주식에 그 대하는 그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겁나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버블이 터졌을 때는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 주식을 알고 오래 했던 분들은 이미 이게 따라가야 할 그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로빈후드 이 소위 개미 부대들은 이 판단이 안 써요. 그 테슬라 2,000불이고 애플 지금 500불 해도 사자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미국의 그 주식 뭐죠 그 게시판 예. 그런데 몇 군데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도 사도 되냐고 그런 문의가 가장 많아요. 테슬라 오늘 사도 되냐? 애플 오늘 사도 되냐? 한마디로 진짜 걱정스럽죠. 지금 거의 비이성적인 신호를 조금씩 보여주는데 목요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지난주보다 10만 명이 늘어난 100만 명을 넘어서 버린다. 이 말은 실제로 해고자를 기업들이 늘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만 올랐다. 그러면 결국 이건 이 다이버전스만큼은 되돌릴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도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팬데믹 초기에는 지금까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노동력으로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동력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예.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실업에 이제 해고 당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사무직의 와이칼라 그 사무직의 해고가 시작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재택근무가 이제 유행됐잖아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회사가 재택근무하는 그것마저도 이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재택근무자도 숫자 줄이고 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퍼머넌트로 이제 해고했다는 통지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컨드 웨이브의 해고 이게 지금 다시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들은 주로 이 사무직.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이어 클래스고 조금 더 연봉이 높은 이런 수준. 이런 분들에게 지금 해고 이제 바람이 계속 불고 있고. 스몰 비즈니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폐업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빚이 눈덩이처럼 점점 이제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지금 증시 상승을 해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고 메인스트리트는 곡소리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사이드가 격차가 너무너무 벌어져 갖고 하여튼 어느 쪽이든지 월스트리트이 즉 증시가 좀 코렉션에서 내려오든지 메인스트리트에서 경제가 살아나서 좀 올라가든지 뭔가 이게 접점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은 이게 결국 부의 양극화, 사회 문제도 지금 생길 수 있고요. 하여튼
이 증시 자체가 지탱 가능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올가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반기에 증시를 밀어올리고 경제를 그나마 끌어올렸던 게 부양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네. 벌써 지금 현재 7월 30일 이후에 4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통해서 대선 후보 선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합의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식이 없죠. 네, 지금 뭐 완전히 서로 개닭보듯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3.5 트릴리언 달러, 공화당은 1 트릴리언 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 트릴리언 달러도 많다. 반으로 줄이자고 지금 암시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잡고 있는 스테이트들은 빚 덩어리다. 민주당 저놈들은 3.5 트릴리언 달러 풀어갖고 민주당 주지사들이 망쳐놓은 그 스테이트를 살리려고 거기다 돈 퍼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절대 용인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 데이터가 조금씩 좋아지고 19 입원 환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백신 개발은 임박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부양책 이 돈이 한 달 정도는 버틴다 쳐도 이게 만약에 합의가 8월에도 안 되고 9월 달로 넘어가고 거기에 제가 걱정하는 건 애플이나 테슬라가 다음 주에도 다시 더 올라가 버리면 정말 이 두 가지 연합해서 버블을 걱정해야 되는 사태가 오는 것을 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거든요. 네,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갖고 저소득층 추가적인 실업수당 그래 이제 연방정부에서 $300 주고 이제 지방정부에서 $100 아직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재정이 없다고 지금 못 주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발송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프라인은 이제 연명해 가는 게 됐고 결국은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핵심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이거든요. 예. 근데 스몰 비즈니스를 저 상태로 계속 방치했을 때는 진짜 이 바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상황이 이런데 우리 선생님도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가끔씩 언급했던 탐리 이분은 네. 지난주에 트위터 제가 또 탐리 이 CEO 분을 제가 트위터로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기 주변에 아직도 회의론자가 많은 걸 보니까 S&P 500 인덱스는 좀 더 간다 이러면서 3,450에서 3,530을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종가가 거의 3,400이니까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더 거의 끝물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요. 그렇죠. 이제 탐리 그분은 이제 올해 연말 주가 지수거든요. 그게 수준이. 네. 예. 근데 지금 중반을 조금 넘긴 이 상황에서 증시가 건강한 증시라고 그러면은 한번 쉬어감도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애플과 테슬라의 스플릿 이게 실행됐을 때 그게 딱 8월 말에 지금 시행되고 9월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8월 달마저도 증시가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8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인해 갖고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 각 이런 월가에 종사하는 이 매니저들이 여행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여름 휴가를 8월 달 떠나갖고 증시가 슬로우 다운 해지는데 올해는 여행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 8월이 뜨거운 거고, 근데 보통 매년 보면은 9월 달이 9월, 10월 상당히 증시가 슬로우다운 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 지금 애플, 테슬라의 스플릿 실행되고 9월 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월 7일인가요? 미국의 노동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미국 노동절 전날과 훗날이 완전 분위기가 틀려요. 보통 매년 보면은. 그래서 어차피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은 조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상당폭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데 함부로 조정, 그 다음에 버블 이야기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도 앞에서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시장이 크게 8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게 결국은 미국의 7월달 FOMC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 즉 Fed 미닛이죠. 그 공개 후에 한국이 크게 밀렸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100에서 150포인트 밀리다가 바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네.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일단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까지 영향을 준 것이죠? 뭐 페드 미닛에 뭐 충격적인 사실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이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페드에게. 예. 이 시장 자체가 꼭 이 항상 이 보채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자꾸 이 연준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이제 습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연준에게 일드 커브 컨트롤 양보를 받아내려고 그러고 또 혹시 만일 이 V자로 상승했던 주식이 W자로 만일 다시 간다고 그러면은 연준이 나서갖고 주식 매입까지도 해줄 수 있는 언급이 혹시 없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페드 미닛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이제 발언록만 공개됐죠. 그리고 오히려 연준 의원들은 일드 커브 컨트롤은 아직은 그걸 본격 도입할 이제 시기가 아니고 또 일드 커브 컨트롤에는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일드 커브 컨트롤을 잘못 다뤘을 때는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함정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이제 대화록이 공개됐죠.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던 시장은 그 조그만한 그거에 실망해갖고 수요일 날에 내려왔었죠. 내려왔는데 그 2시에 이게 공개되는데 그 2시 이후로 조금 내려가다 마지막에 뭐 많이는 안 내려갔어요. 네.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날 밤에 푹 내려간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네. 아니 이게 한국의 팬데믹 2차 확산 이것 때문에 내려갔는지 아니면은 페드 미닛 이거에 실망해서 내려갔는지 하여튼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 검색하시면 나오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기가 기니까. 근데 네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다 죽으니 페드 니들이 이 그렇죠. 장기 채권 금리를 관리해라. 이 얘기는 뭐 돈 그냥 대차대표 늘려라. 한마디로 돈 찍어내서 채권 사라.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웃긴 게 장기 채권이 올라가면 우리 다 주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그 확산 놀린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사실 건강하면 펀더멘털이 건강하면 장기 채권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져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거든요. 한마디로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거나 페드가 돈 찍어서 채권을 계속 사야 증시가 올라가는 거. 이게 애플이나 테슬라 스플랫 그 액면 분할 효과로 올라가는 것과 연합이 되면 이게 이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 제가 잠 안 자고 미국 시장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페드가 연준이 나서서 그 장기채 금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캡을 딱 씌워주면은, 그래주면은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증시 상승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데, 혹시 돈을 너무 풀어갖고 그 부작용으로 해갖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연준이 그 캡을 안 씌우고 그냥 오픈해 놓는다 그러면은 그 장기금리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허투를 받는 거는 증시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 참여자들은 이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달콤한 이 상황이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실망. 꼭 철이 안 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장 참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27일, 28일 이틀간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원래 잭슨홀 미팅이 뭐냐 그러면 글로벌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는 미팅이잖아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이 페드, 즉 미국 연준 의장이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끔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금리든 장기채 수익률을 일단 모자를 씌우든 이런 발언을 기대하는 당연히 시장에 기대감이 있겠죠? 네, 기대감은 있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미소님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은 연준이 지금 회사채 매입한다고 입으로만 계속 떠들었지, 예. 돈 삿대미가 쌓아놓고 실제 실행한 거는 진짜 눈꽃만큼 했거든요. 예.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개입 안 해도 이렇게 증시가 잘 나가는데 이건 내가 무슨 나서갖고 일드 커브 컨트롤 한다, 주식 매입한다, 이런 다비시한 정책을 내가 지금 미리 공개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지금 조금 자신만만한 그런 입장?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채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는 형국인데, 제가 볼 땐 잭슨홀에서도, 파월 의장은 증시가 폭락을 다시 하면, 경제가 다시 바닥까지 다시 또 추락하면, 이런 가정하에 어떤 연준이 동원할 수 있는 툴, 이런 것까지는 언급 안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증시는 워낙 지금 실적이 좋고, 미국 경제 데이터, 오늘 아침에 보면은 PMI, 예. Manufacturing PMI, 서비스 PMI 상당히 예상 외로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금요일에 증시를 끌어올린 한 요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천천히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툴, 이런 것까지는 암시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미국 경제 데이터 보면 기존 주택, existing 홈 세일이라고 네. 하죠.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거의 30%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네. IHS 마켓이라는 IHS라는 일종의 컨설팅 펌이죠. 여기서 네.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18개월 내 8월달 제조업 PMI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비스 PMI도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런 네. 상황에서 페드가 어떻게 보면 증시 폭락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지금 섣불리 공개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공개했다가 버블이 폭락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 항상 페드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난번 같은 그런 폭락, 크라이시스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페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항상 이렇게 암시를 하고 풍기고 있어야지, 바닥까지 툴 다 공개해버리면은
그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증시는 더 패닉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파월로 의장은 지금 좀 자신만만한 그런 입장, 그냥 가만 지금 뒤에서 큰 형이 돌봐주고 있다는 시선만 보내도 시장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잭슨 홀스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화 인덱스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에 네네. 그 92 그 근처에서 지금 한 달 동안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기회를 엿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혹시 달러화 인덱스 보셨습니까? 네네. 네. 이게 네. 그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우리 이제 뭐 금강주 샀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로 주초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가 바로 또 원위치 돼버렸어요. 우리 한마디로 워런 버핏 우리 선생님 완전히 체면을 죽쓰고 있는데 달러화 인덱스의 이 상승 가능성, 그다음 바닥을 다지면서 여차하면 올라갈 분위기, 이것과 금값이 지금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달러화 인덱스가 그 차트상 강력한 지지선 예. 92 거기를 찍자마자 바로 돌아섰고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가장 강력한 그 저항선 거기에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좀 테크니컬하게 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다른 뭐 경제 외적 변수에 의해서 달러화가 92 찍고 반등했다 이거보다도 유로화의 저항선 부딪히고 달러화의 지지선에 찍고 이런 테크니컬한 이런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달러화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그 횡보하고 있는 밴드의 상단이 94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단은 92 찍었고 그래서 지금 92와 94 이 밴드 안에서 횡보로 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 국면으로 또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달러의 그 반대로 가는 게 이제 금 프라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로 계속 갈 때 금이 계속 각광받았는데 달러화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서 강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금이 놀래갖고 지금 주춤주춤하는데 금 자체도 요즘 최근 며칠간의 그 프라이스를 보면은 업앤다운 하면서 어느 범위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 상단은 2,000불 정도 밑에는 1920불 30불 이 정도 그 밴드 안에서 업앤다운 하거든요. 근데 금에서는 지금까지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그 뒤 배경은 결국 이 팬데믹 이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최근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확진자는 뭐 거의 플랫으로 가지만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있잖아요. 예. 그것은 푹푹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달러화가 거기서 힘받는 것도 있고 특히 금값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만일에 팬데믹이 만일 사라진다 그러면은 백신이 나와갖고 완전히 팬데믹을 제어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디스턴싱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 게 토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금요일 날 나온 뉴스는 하루 전날 이제 존슨앤존슨이 6만 명을 대상으로 19 백신을 3상 실험을 들어간다. 10월부터 이 뉴스가 나왔고 금요일에는 파이자와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테크 10월 달에 백신 출시가 가능하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유럽에서 최근에 뭐 스페인 뭐 그리스 할 거 없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거의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게 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바이오엔테크나 파이자 등 결국 백신은 옆에 있다라고 느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금값도 그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
진짜 백신이 10월달에 확 나와버리면 올랐던 게 빠질 수도 있으니 그거 사실 위험 관리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를 할 때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달러화 인덱스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금 투자할 때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보다 큰 변수는 이 결국은 팬데믹 이거거든요. 예. 그 백신 실제 시장에 출시된 거하고 그래서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 맞아도 별 효과 없더라 이러면은 뭐 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만일 백신 맞았는데 이게 더 이상 환자 수준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무증상으로 있으면서 아무 뭐 소셜라이징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은 금값은 상당폭 조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화와 이 백신 개발 속도, 그다음 백신의 그 실제 효과 이런 것을 지금 잘 양쪽으로 잘 보면서 금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나오면 내가 볼 때 미국 정부에서는 확진자 진단도 없앨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미국 국민들조차도 우리 이러면 못 산다라는 심리, 그다음에 정치인 입장에서도 빨리 이 상태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백신이 뭐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물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진단 자체를 안 해버리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걸 그냥 단순 감기로 여기고 야 우리는 됐다 이러면서 경제가 확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백신 출시 자체를 거의 구세주급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백신 나와갖고 맞아도 이거 효과 없더라, 효과가 미미하더라 이러면은 증시는 아마 혼비백산할 수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오히려 예, 백신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증시를 즐기는 것이 더 좋은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뉴스인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을 버블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목을 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겁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현금화하라 이런 얘기, 내일 당장에 현금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권고했냐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데 정리해야 1순위가 잡주, 그 다음에 2순위가 우량주, 3순위가 초우량주.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분할로 매도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라 이렇게 권고했었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그냥 현금을 1%씩 늘린다라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뭐 당장 뭐 패닉 셀링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무새총에 고무줄 끊어져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그런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는 데는 한 현금 비중의 그저 50%는 돼야 되겠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하루에 한 2% 정도씩 현금을 좀 비중을 높이는 전략,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선생님 뭐 다음 주 시장 대응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11월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 암시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편 투표까지 지금 그렇죠. 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대면 투표가 안 되니까 우편 투표 이 자체가 부정선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송 기자가 그럼 불복을 하겠다는 거냐 물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당장의 증시에 그런 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이 엄청난 정치적 혼동, 이것이 증시에 몰아칠 수 있는 그런 그 먹구름의 씨앗으로 지금 커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게시판에 보면은 바이든이 되면은 증시를 해갖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 되나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극명하게 지금 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금 10% 정도 리딩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증시는 전혀 겁먹지 않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돼도 좋다. 왜냐하면 안정되고 프리딕터블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또 그것도 장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증시 부양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이제 그것도 장점이고, 누가 돼도 그게 그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 혼동 상황, 이것이 증시에 몰아치면은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탑리도 3,450 내지 3,530 정도가 연말에 이제 타겟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일정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증시는 이 정도에서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도 지난주 리포트에서 원래는 골드만삭스가 연말 목표 S&P 500 목표가는 3,000이었는데 손 들었습니다. 3,600으로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3,600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3,400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그 월가의 그 에버리지 있잖아요. 예. 그 월가의 모든 그 유명하다는 분석가들의 에버리지는 3,250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그래서 사실 대선에 가까울수록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 그 다음에 애플이나 테슬라, 이게 원 없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아무리 액면분할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죠, 뭐. 네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어요? 예. 사실 버블은 지나봐야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애플 같은 경우 수익성이 검증이 됐죠.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다른 섹터에서 증시 상승에, 즉 순환매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평가이익이 있는 주식들은 조금씩 일부라도 이익을 실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자세, 그런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